안녕하세요 형님들, 저 오늘 좀 불편하지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공실이 길어질 때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임대료 낮추시죠, 중개사 바꾸시죠, 조건 바꾸시죠. 근데 형님, 그게 문제가 아닐 수 있더라고요. 제가 20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부동산은 결국 타이밍이에요. 타이밍을 잡는데 본인 사주가 생각보다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 해드릴게요. 모르면 손해보는 사주와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이름을 찍기 전에로 정했어요. 도장 찍기 전에 먼저 사주를 체크해보라는 뜻이에요. 찍고 나면 바꿀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저는 상업용 부동산 현장에서만 20년 일했습니다. 공실 채우기, 임대차 조건 협상, 명도, 상속, 매매 다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걸 알게 됐습니다. 같은 물건도 언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시장 분석은 다들 똑같이 하죠.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죠. 전 그 답을 사주에서 찾았어요. 사주는 태어난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이 네 가지로 만들어지는 내 에너지의 지도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태어난 순간의 하늘과 땅의 에너지, 그걸 4개의 기둥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 에너지 흐름이 부동산 타이밍과 연결됩니다.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이 연월일시가 딱 정해지는 순간 그 전생의 인생하고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형님, 이 채널에서 사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8가지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릴게요. 하나씩 써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첫째, 부동산 투자 타이밍입니다. 투자 타이밍. 지금 살 땐가 기다려야 할 땐가 사주의 대운과 세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타이밍을 보는 컨텐츠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공실 해결 타이밍. 이게 제일 급한 거잖아요. 임대료 낮추기 전에 이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팔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팔아야 할 타이밍 또는 버텨야 할 때인지 정리할 때인지 이것도 대운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분쟁이 생길 시기입니다. 임차인과 마찰이 생기는 시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분쟁이 생기는 시기 미리 알 수 있어요. 알면 대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다섯째가 공실이 생길 시기입니다. 공실이 생길 시기, 이게 핵심입니다. 공실이 생길 시기를 알면 미리 임차인을 구하거나 전략을 짜면 됩니다. 예방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여섯째, 내 건물에 적합한 임차 업종을 찾아드립니다. 형님 건물에 어떤 업종이 맞는지 오행으로 보고 결정해 봅니다. 건물에도 사주가 있어요. 건물에도 태어난 연월 일시가 있죠. 정확하게는 이제 연월 1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미리 MD를 결정해 놓고 집중해서 임차인을 찾으면 더 유리합니다. 아무 업종이나 받으면 안 돼요. 일곱 번째, 임차인 사주궁합입니다. 임차인 사주궁합. 계약하기 전에 이 임차인이 오래 있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건물주하고 잘 맞는 임차인이 따로 있어요. 임차인의 사주도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건 없는 컨텐츠예요. 여덟 번째, 창업 시기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창업해도 되는 사주인지 이것도 사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운이 좋지 않으면 어떤 업종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임차인의 창업 시기가 대운에 들어와 있으면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 8가지 앞으로 저희가 이 채널에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공실 해결이 되는 타이밍, 그 다음에 공실이 생기는 시기, 그 다음에 투자 타이밍, 그 다음에 적합한 임차 업종, 요 정도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사주 기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만 실전 케이스에 바로 적용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 건물 현장 가서 건물 사주도 볼 거예요. 제가 임대인 편에서 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또는 근생 공실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 입장에서 제가 사주를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과 나와의 사주, 궁합도 같이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가 꼬마 빌딩 시장 지금 솔직히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공실로 힘드신 형님들 편에서 봐드리려고 합니다. 전 이게 재밌어서 20년간 부동산 일을 했고 형님들이 스스로 사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형님들 맛보기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충정로에 지하 공실이 33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자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12개월째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임대료 2번이나 낮췄는데 안 들어왔어요. 건물주 사주를 제가 봤는데 이번 달에 재성이 충을 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성이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돈 들어온 통로가 막혀있는 시기였습니다. 재성이 충을 맞으면 임대료를 낮춰도 소용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임대료 더 낮추지 마세요. 대신 구조를 좀 바꿉시다. 고정임대료에서 매출 수수료 매장으로 바꾸고 인테리어 지원비도 지원하는 걸로 바꿉시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한 달 뒤에 애슐리 킨즈로 공실을 제가 채워드렸습니다. 12개월 동안 안 나가던 공실이 한 달 만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제가 잘했다고 말하기보다는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물론 이 재성이 춤을 맞는 이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이기도 한 거죠. 물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차 구조도 바꾸고 임차인을 열심히 설득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사주상 이 충의 시기가 지나갔다는 점에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어요. 근생 건물을 팔까 말까 2년 동안 고민하고 못 정하던 분이 있었는데 주변에선 팔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주를 봤더니 지금 음에 너무 강한 시기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내년 봄까지는 기다리세요. 그래서 봄에 훨씬 좋은 조건에 판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사례들을 포함해서 사주의 기초 이론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초 이론을 말씀드리면 그걸 가지고 스스로 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채널이 뭐라는 채널인지도 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주 전문가는 아니에요. 사실은 사주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죠. 저희가 사주를 같이 보니까 너무 잘 맞아 떨어지고 형님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 채널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 사주를 배우면서 바로 지금 부동산 현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솔직하게 이 사주가 얼마나 정확한지 또는 얼마나 부정확한지 이런 것도 솔직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도 기다려주세요.